자, 이제 독립협회가 설립되고 대한제국이 수립되다 30차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요, 독립협회 활동을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 아관파천 이후 대한제국의 수립 배경을 파악할 수 있답니다. 독립협회의 설립, 대한제국의 수립, 독립협회의 활동, 대한제국의 독립협회 해산이 단원의 주요 내용입니다. 독립협회가 설립되고 대한제국이 수립되답니다. 교과서 117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고종은 대한제국을 선포하면서 청의 예속국으로서의 조선 국왕이 아닌 황제를 나타내는 국세 십과를 새로 만들었다.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한 때가 언제 되냐면요. 1897년이에요. 아관파천을 96년에 했다가 1년 후에 경운궁으로 환궁한 다음에 대한제국 선포를 합니다. 저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 국세는 그중 하나의 황제지보인데, 황제지보는 손잡이 유의의 형태를 이전의 거북이 모양에서 황제를 상징하는 용 모양으로 바꾸어 만들었다. 대한제국의 국세는 6.25 전쟁 때 일부가 국외에 불법 반출되었다가 2014년에 환수됐습니다. 지금 이건 의미는요, 조선왕조는 역대 500년 동안 명청의 예속국지였기 때문에 어세 손잡이를 거북이 모양으로 만들어왔는데 97년에 고종이 황제를 칭하고 대한제국을 선포하면서 역사상 최초로 황제의 격식에 맞춘 용 모양 손잡이 어세를 제작한 겁니다. 이 대한제국, 영어로 그레이트 한 엠파이어, 이게 설립이 되는 거는 97년에 일어난 건데, 러시아와 일본 간의 세력 균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조선이 이 외줄타기를 한 거죠. 고종이 외줄타기를 해서 대한제국을 선포했습니다. 이름만 제국이지 그런데 황제국가로서의 실권이 열강에게 이권을 침탈당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계를 보이죠. 대한제국 선포 전에 1896년에 독립협회가 설립이 됩니다. 갑신정변 이후에 일본을 거쳐 미국으로 갔던 서재필은요. 미국에서 시민권을 따냈어요. 미국에서 아주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막 스스로 영어 사전을 만들고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미국 선교사의 도움을 받아서 의대까지 졸업을 했어요. 서재필은 미국 시민권을 얻어서 필립 제이슨 씨였어요. 필립 제이슨. 미국인이었죠. 이 미국 시민권을 딴 필립 제이슨을 조선 정부가 좀 와서 도와달라고 요청했던 거죠. 서재필이 귀국했습니다. 96년에. 미국 시민으로 귀국한 거예요. 미국으로 언제든 돌아갈 수 있었죠. 결국 돌아갔고요, 나중에. 그런 정부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조선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96년에 한글판과 영문판으로 독립신문을 창간을 해요. 인디펜던스 뉴스페이퍼입니다. 왜 영문판이냐? 서울에 와 있던 각국의, 한성에 있었던 각국의 외교사들에게 한국의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영문판으로 제작한 거겠죠. 그 다음에 순한글신문, 순한글이 한글신문으로 나오게 된 게 바로 이 독립신문이었다. 한글로 제작된 최초의 민간신문은 독립신문이다. 이거 기억하세요. 독립신문이 먼저 만들어졌고요, 서재필이. 그 다음에 계아파 관료들과 서재필이 독립협회를 설립을 합니다. 인디펜던스 클럽이에요. 어소시에이션이 아니라 클럽. 이 독립협회는요, 독립문 건립을 추진했어요. 바로 이 독립문 옆에 나오죠. 청의 사신을 맞이하던 영원문 근처에서 영원문을 헐어버리고 그 옆에다 독립문 세웠죠. 청으로부터 독립한다는 거예요. 중국으로부터 예속관계를 끊어냈다. 청사신을 맞이하던 모화관을 수리해서 독립관이라 이름 붙이고 토론에 강연을 해요. 이 독립문을 건립을 추진해서 독립문 세우는데 보조금 내면 누구나 독립협회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했죠. 이 독립협회 회원 중에 한 명이 이완용이었어요. 독립문 건립 부위원장이었습니다. 그 지금 서울 서대문에 독립문 가면요. 이완용 이름 쓰여져 있어요, 이게. 독립문 건립에 참여했다고. 그 이완용은 나중에 독립협회에서 제명당하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제 뇌물 받아먹다 걸려가지고
부패한 관료라고 해가지고 추방해요. 독립협회에서. 제명당하는데 독립협회는 독립문을 이렇게 세우고 독립관에서 교육과 산업진흥, 자주독립 등의 주제로 토론회를 열어서 민중을 계몽을 했죠. 그러니까 독립신문, 독립협회, 독립문 요 순서로 이제 전기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갑오개혁 때 정해진 국기 개양을 주장하면서 애국가를 제정하여 보급하려고 했던 것이 독립협회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97년에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에서 돌아오죠.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한 고종은 단발령을 철회하고요. 의병을 해산 권유를 했어요. 의미의병이 이에 따라서 해산이 됐습니다. 이어 칠러 친미 성향의 인물들로 다시 정부를 구성을 해가지고 내각을 폐지하고 기존 내각 폐지하고 다시 의정부를 설치하되 국왕이 최종 결정권을 가지도록 했어요. 갑오개혁 때는 국왕의 권한이 제한됐잖아요. 근데 갑오개혁이 미완의 개혁으로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국왕의 권한을 강화시키려고 했던 거죠. 지방행정구역도 23부에서 다시 13도로 바꾸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조선 팔도라고 했잖아요. 팔도에 이제 남도, 북도, 뭐 좌도, 우도라고 할 수 있죠. 남도, 북도로 설치해가지고 그 총 13도가 된 거죠. 5개 도가 2개 도씩 이렇게 나뉘어진 거죠. 황해도 하고 뭐 경기도, 제주도 빼고요. 고종은 러시아의 그 도움을 받아서 일본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게 했으나 러시아는 겨우 군사 교관의 파견 요청에만 응했어요. 러시아와 왜 이랬냐? 러시아 일본은 조선을 둘러싸고 2차례 비밀협정을 체결합니다. 로젠 니시 협정이라 해가지고 일본과 비밀협정을 체결해서 일단 합의를 했어요. 충돌하자마자 조선을 두 나라의 공동 세력권으로 규정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한반도에서 어느 세력, 러시아, 일본 어느 세력도 우위를 점하지 못했던 거죠. 이 세력 균형, 불완전한 세력 균형이 1897년부터 러일 전쟁이 일어나는 1904년 이 7년간 유지됐던 거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1897년에 고종의 환궁을 요구하는 상소가 잇따르고 고종도 친위대의 경비 능력이 갖춰진 후인 97년 2월에 경복궁으로 가지 않고 러시아 공사관과 가까운 경운궁, 즉 덕수궁으로 돌아왔어요. 왜 덕수궁이냐? 러시아 공사관하고 가깝지 않습니까? 일본의 공격을 받는다면 다시 러시아의 도움을 받아서 러시아 공사관을 피신하기 좋은 곳이니까 위치상으로 좋아요. 그래서 덕수궁으로 돌아온 거죠. 이후 조선도 황제칭호를 사용해서 국가 위상을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환궁한 다음에요. 고종은 연호를 광무로 바꾸고 환구단에서 황제로 즉위한 뒤에 여기 환구단 있죠. 여기서 대한제국 황제로 즉위한 다음에 나라 이름을 대한제국으로 그레이트 한 엠파이어로 바꿨어요. 영어로 그레이트 한 엠파이어. 되게 멋지죠. 연호를 광무. 옆에 이제 황궁호가 있어요. 현재 황궁호 건물이 있어요. 서울에, 중구에. 근데 환구단 건물은 없습니다. 이게 없앴어요. 언제? 1913년 일제가 헐어버렸어요. 일제가 철거했습니다. 황제국가의 상징을 지워버리려고 한 거죠. 대한제국이 사라졌는데 왜 있어야 될 거냐. 그래서 일제가 헐어버렸습니다. 환구단은. 환구단에서 대한제국을 선포했다. 지금은 볼 수 없는 유적이다. 환구단.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내용 정리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독립협회의 국권수호와 개혁운동입니다. 교과서 이제 118쪽 내용이 되겠어요. 대한제국이 수립된 무렵 러시아는 어느 나라가 러시아가 정부와 교섭하여 재정고문을 파견해오고 한러은행을 설립하고 그 다음에 부산의 저용도를 이용하려고 했어요. 이렇게 이권 침탈을 러시아가 시도합니다. 왼쪽에 저용도 조차는요. 조차란 말은 조약에 의해서 다른 나라의 영토를 유상 혹은 무상으로 빌려 사용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 조차. 러시아는 얼지 않는 항구, 이 부동항을 확보하고 숯과 석탄의 저장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현재의 부산, 영도 지역인 저령도를 조차하려고 했던 거죠. 이렇게 시도해오자 독립협회가 러시아를 국가 주권에 대한 위협으로 여겨서
이 러시아 이권 침탈을 말이죠. 1898년 3월부터 말이죠. 종로에서 상인과 학생들 약 1만여 명이 참여한 근대적 민중집회인 만민공동회를 열었습니다. 만민공동회. 우리 민주주의 역사 발전에서 중요한 의미 만민공동회. 만민공동회에서요. 러시아의 간섭과 이권력으로 규탄하는 자주국권 운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결국 이렇게 여론을 대한제국에 압박을 가했고요. 결국 러시아는 재정 고문을 철수시키고 한러은행도 폐쇄하고 저령도 조차 요구도 철회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민공동회의 자주국권운동은 러시아의 이권 요구를 저지시키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98년 중반 이후에 독립협회가요. 근데 뭐 러시아가 산림체벌권 가정하는 거 이건 막지를 못하는데요. 독립협회는 신체의 자유, 재산권 보호,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요구하는 운동을 펼칩니다. 한편 정부 대신에 부정부패를 비판하면서 황제 권력을 제한하고자 했어요. 황제 측근인 이용익에게는 백동화를 남발한 죄를 물어 대법원인 고등재판소에 고발을 했어요. 이용익 나오죠, 여기 왼쪽에. 고종의 총애를 받아 상민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대한제국 황실 재정을 담당했던 자가 이용익이었습니다. 정부가 갑오개혁 때 폐지된 연자제 등을 또 부활하려고 하자 만민공동회가 이를 열어서 연일 반대 시위를 주도를 했죠. 연자제는 가족까지 처벌되는 법 아닙니까? 죄 없는 가족까지. 그렇죠? 그래서 만민공동회는 그 자주국권 운동과 그다음 여기 두 번째 단락에 나온 이 운동을 자유민권 운동이라고 하죠. 자유민권 운동. 자주국권과 자유민권 운동을 전개했다. 그럼 이제 세 번째가 독립협회 정치개혁 운동입니다. 그것이 중추원 개편이에요. 독립협회는 갑오개혁기에 설립되었던 중추원을요. 서유럽의 상원의회와 같은 기구로 개편해서 대한제국을 입헌군주정으로 만들려고 그랬어요. 입헌군주정 체제를 수립하고자 했다. 의회를 만들려고 했던 거죠. 의회를. 그래서 의회식 중추원으로 운영하려고 했다. 의회식 중추원. 독립협회는 이를 위해서 이제 만민공동회에 1898년 종로에서 만민공동회에 들었을 때 정부 대신들까지 참석을 시켜서 이름을 관민공동회를 열었어요. 관민공동회. 통치 대상이었던 백성들이 통치 주체였던 정부 대신들과 대등한 지위에서 국정을 논의하는 혁명적인 집회로서 조선왕조 500년 역사상 최초의 시민대였다는 역사적 의의가 가지고 있는 게 관민공동회입니다. 여기서 결의된 게 국정개혁안이 헌의육조를 결의해서 황제에게 올립니다. 그래서 황제가 이를 수락하면서 중추원 제도가 개편이 돼요. 이에 따라서 중추원은 관민공동회에서 헌의육조를 한 겁니다. 중추원은 입법권, 정부안건 심사권, 정부정책 자문권 등을 행사할 수 있었어요. 지금 말하면 입법권을 가진 의회의 기능을 중추원이 담당할 수 있게 한 거죠. 또한 국정 중요 사항에 대해서 중추원이 합당하다고 결정하기 전까지는 행정부가 단독으로 집행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중추원 의관, 지금 말하면 국회의원이죠. 의관 50명 중에 제적 50명인데 이 중에 25명은 절반은 정부가 황제에게 추천하여 임명하도록 하고 대한제국 측관 인사들이고 나머지 25명은 독립협회에서 선출하도록 했어요. 독립협회 회원에서 25명을 의관을 뽑는 거죠. 그래서 국민의 의사가 정치에 반영하도록 노력을 했다. 그래서 이것이 정치개혁운동이다. 중추원 재편. 중추원. 왼쪽 날개까요? 1894년 설치되어 전직 정이품 이상의 관료를 고문으로 임명을 했다. 95년부터 내각에서 의뢰한 사항을 자문하는 기구로 개편되고 50명 이하의 전직 고위 관료를 의관으로 임명했다. 자문기관에서 실제적으로 입법권을 가지도록 하는 의회식 중추원 제도를 마련하려고 했던 거죠. 밑에 이제 관민공동회의 풍경, 한국 역사상 최초의 시민대. 읽어보니까 지금
백정 출신 박성춘 씨가 이렇게 처음에 기조연설을 하는 것이 보여요. 처음 연설. 해설을 보면요. 관민공동회는 한국 역사상 최초로 관료와 백성이 만나서 국정을 논의한 집회였죠. 관민공동회는 독립협회 회장이 서재필 아닌 윤치호입니다. 윤치호의 취지설명과 정부 관리인 박정향의 인사말로 시작이 됐죠. 뒤이어 백정 출신의 박성춘이 개막 연설을 하고 국정개혁에 관한 여러 참석자들의 발표가 이어졌죠. 통치 대상이었던 백성이 관료와 얼굴을 맞대고 자기의 의견을 토로한 근대 민주주의 최초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윤치호는 일제강점기 때는 친일파로 변절한 인물입니다. 그 윤치호가 일기를 이제 기록을 많이 했는데 그 윤치호 일기가 일제강점기를 연구하는 중요한 사유가 되기도 해요. 그 일본과 미국이 전쟁했을 때 윤치호가 일본이 이기기를 바랬어요. 미국을 그렇게 극혐했는데 혐오했는데 그 이유가 개인적인 이유예요. 윤치호가 미국에서 공부를 했었거든요. 미국에 가서. 근데 그 미국에서 인종차별을 겪었습니다. 이 파평윤씨 집안 윤치호, 이 조선에서 양반이었던 윤치호가 미국에서 흑인보다 못한 대접을 받고 나니까 윤치호가 이 백인들 위주의 국가에 대한 어떤 반감을 아주 갖게 됐던 것 같아요. 개인의 트라우마가. 그래서 작용이 돼서 일본이 이제 백인들 국가인 미국, 영국과 전쟁을 할 때 이제 당연히 일본이 이기기를 막 바라고 그랬던 거겠죠. 뭐 그런 일화가 있어요. 그 이제 일제강점기 전에 이제 그 대한제국 시기에 이 윤치호는 독립협회 회장이었습니다. 서재필의 라이벌이었어요. 서재필과 윤치호가 이렇게 그 저기 독립협회를 주도를 했어요. 서재필이 이제 주로 만민공동회를 이끌었고 윤치호가 이제 관민공동회를 이끌었던 기억인데 지금 이렇게 해서 내용 정리를 이제 해볼 필요가 있죠. 그런데 독립협회는 119쪽을 갑니다. 교과서 119쪽에 독립협회를 가만두지 않았어요. 의회식 중추원 제도까지 개편이 됐어요. 독립협회에서 세력이 커지니까 이거를 대한제국의 보수 관료들이 보수적인 옛날 체제를 지키려고 하는 관료들은 어떤 가짜 뉴스를 만들었냐면 독립협회가 황제를 폐위하고 공화정을 수립하려 한다는 페이크 뉴스를 만든 거죠. 그 당시에. 모함을 했어요. 고종은 독립협회를 못마땅하게 했죠. 이 당시에 입헌군주제를 추구하려고 했기 때문에. 근데 입헌군주제가 아니라 입헌군주제는 고종 왕을 폐위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공화정을 수립하려 한다 왕을 폐위하고 여기에 고종이 독립협회 해산시키라는 명령을 내린 거죠. 독립협회 간부를 체포합니다. 근데 독립협회는 억울한 거예요. 공화정을 수립한 거 완전 모함이에요. 입헌군주제를 추구했던 것이 독립협회는. 그게 보수파들이 모함으로 억울하게 독립협회가 해산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학생과 상인 등 수천 명이 광화문과 종로 일대에서 만민공동회를 개최하고 독립협회 간부의 석방을 요구하죠. 이에 놀란 고종은 독립협회의 간부들을 석방하였으나 만민공동회는 헌의 6조의 실시, 독립협회의 재설립을 계속해서 요구를 합니다. 시위가 계속되자 정부는 보부상 단체인 황국협회를 이용해서 만민공동회를 습격하도록 이렇게 내버려뒀어요. 전국의 보부상을 한성으로 불러줬죠. 오른쪽에 한국협회 1898년에 대한제국이 황제 측근 관료들이 독립협회를 견제하기 위해서 보부상들을 내세워 조직한 단체인데 이걸 주도한 사람이 홍종우라는 사람이 있어. 홍종우가 누구냐면 상하이에서 그 김옥균을 암살했던 이 정부의 자객이었어요. 그가 돌아와서 이제 고종의 총애를 받으면서 이 황국협회를 조직을 했죠. 독립협회가 해산되자 더불어 이제 해산되고 맙니다. 한국협회는. 한국협회가 정치 테러를 일삼은 거예요. 우리 역사에서. 근대적인 정치 테러죠. 만민공동회장을 습격을 한 거야. 그래서 만민공동회 회원들과 패싸움이 벌어진 거야. 치열한 싸움이더나 부상자가 생기자 고종은 독립협회와 한국협회의 대표를 만나 그들이 요구를 들은 뒤 독립협회를 다시 설립하고 벼부상을 해산시킬 것을 약속을 했어요. 이어 중추원 관제를 다시 고쳐 황제 측근이 과반수를 차지하게 바꾸고 황제에게 유리하게 바꾸고 이후 개최된 중추원 회의가 열리는데 여기서 문제가 됩니다. 국정을 개혁할 대신 후보로 고종이 그렇게 싫어하던 일본의 망명 중이었던 박용효가 추천이 됩니다.
이를 자신의 권력에 대한 위협으로 여겼어요, 고종은. 박용현은 명성황후를 폐위시키려는 음모를 꾸몄었고, 그로 인해서 다시 2차 가보기가 중단되고 망명됐잖아요. 이 박용현은 고종의 자리, 황제 자리를 노릴 수 있는 왕족이었던 거죠. 그래서 고종은 이제 박용현과 극혐, 아주 혐오했던 겁니다. 그래서 고종은 분노해가지고 결국 군대를 동원해서 만민공동회와 독립협회를 강제로 다 해산하고 관련자들을 체포했죠. 이때 이제 투옥된 인물들이 독립협회 간부 중에 한 명이 바로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이 포함됩니다. 안창호 선생도 독립협회 그 평양지부에 활동했었고요. 이승만이 독립협회 활동을 하고 투옥 됐죠. 그래서 나중에 풀려나서 미국으로 가서 활동하게 되는 거죠. 중추원 관제 개편 결과 이제 중추원 독립협회 만민공동회 열리고면 황제 측근 33명 중추원 의관. 그러나 99년 다시 개정되면서 중추원 의결 기능이 폐지돼 버렸다. 그래서 의회식 중추원 제도가 도입하려다가 좌절된 겁니다. 그래서 입헌군주제 국가로 가지 못해요. 대한제국은. 아시겠죠? 그래서 독립협회는요. 1896년부터 1898년 12월 달에 해산됐으니까 3년간 활동을 했던 거죠. 서재필은 어떻게 됐을까요? 독립협회를 이렇게 대한제국이 탄압하고 해산하자 미국으로 가버렸어요, 다시. 왜? 미국 시민이기 때문에 미국으로 돌아가 버렸죠. 실망을 느끼고. 그 다음에 이제 광복의 미군정 고문으로 다시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독립신문은 어떻게 됐나? 독립협회가 사라지고 나니까 이제 근간이 사라졌으니까 더 운영하기 어렵죠. 1899년에 폐간됩니다. 독립신문도. 그래서 내용 정리를 이렇게 보시면 예,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다 이거죠. 그다음 교과서 119쪽에 독립협회의 활동과 지향한 정치체제. 자료 1번은 독립협회가 97년부터 98년까지 토론의 주제고요. 자료 2번은 헌의육조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것은 바로 독립협회가 전제군 주제가 아니라 입헌군 주제를 제안했다. 국왕은 군림 아래 통치하지 않고 내각 중심의 정치를 하고 그래서 의회를 설치해가지고 운영해야 한다. 1조 같은 경우는 뭐 전제군 주제를 옹호하는 같이 보일 1조가 중요한 게 아니라 2조부터 6조까지 내용이 핵심적인 게 입헌군 주제를 지향한 내용이라 할 수 있죠. 그래서 활동 1번 자료 1의 주제들과 관련하여 독립협회가 추진하는 활동 각종 학교 설립과 국민의 보통교육 확대 운동을 벌이고 신문에 대한 공격이 올 때 독립신문에 대한 공격을 이를 적극 방어하는 집회와 시위를 전개했다. 또한 러시아의 저령도 조차 및 마사랑의 석탄 저장고 설치 요청 등을 거부하고 중추원을 유럽의 상원의회와 유사한 기관으로 개편하여 독립협회의 정치적 발언권을 높이려 했고 국민의 생명 재산에 관한 기본권을 확보하기에 부정부패한 정부 대신 탄핵 활동과 국가의 불공정한 법 집행에 대해서 구판하는 활동을 벌였다. 2번 자료 2에서 홍범 14조와 유사한 조항을 찾아보고 독립협회가 지향한 정치체제가 무엇이었는지 추론해보자. 홍범 14조에 제시된 자주독립 요구 제1조, 군주권 제한 3조 4조, 조세부가와 구체정개혁 7조, 법에 근거하여 인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내용 13조 등이 헌의 6조에 반영되었죠. 한편 헌의 6조 제1조에서는 황제의 전제정을 인정하면서도 오로지 한 명의 권력이 집중된 형태, 전제군주정. 그러나 2조 이하 6조 1위까지 이 전제 왕권을 제한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들을 제시했죠. 이를 통해 볼 때 독립협회는 전제군주정을 표방하면서도 사실상으로는 입헌군주제와 같은 정치체제를 지향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확인학습입니다. 1번은 만민공동회, 2번 광무, 연호가 광무입니다. 광무라는 연호가 사용된 건 1897년부터죠. 그 고종이 강제 퇴위당하는 1907년까지 사용하던 연호가 고종이 사용하던 집권 대한제국의 연호가 광무였습니다. 독립협회는 관민공동회 개최해서 러시아에 내정해서 관민이 아니라 만민공동회죠. 만민공동회가 먼저 나왔어요.
고종과 보수 관료들은 보부상을 중심으로 일단 황구협회를 이용해서 만민공동에 탄압했죠. 맞죠. 학습지 44에서 45차시 내용입니다. 이전차시 진단평가. 1차 가보개혁 당시 설치된 최고 정책 결정기구는 군국기무처죠. 을미사변으로 왕권의 위축을 느낀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을 피시간 사건이 아관파천이 되겠죠. 개념정리 1번 독립신문이 되겠고요. 2번 연호로 광무로 제정, 그 다음에 환구단에서 황제로 즉위하고 나라 이름은 대한제국으로 바꿨죠. 그 다음에 독립협회는 1번에 들어가면 자료 1번, 자료학습 1번 독립문이 되겠습니다. 3번에 독립협회 활동, 자주국권, 자유민권, 정치개혁운동. 만민공동회를 개최해가지고 러시아의 이권 요구를 저지시켰죠. 그 다음에 정부가 뭘 만들었으면 4번에 들어갈 말은 한국협회가 되겠죠. 그 다음에 헌의 6조에는 이를 수락하면서 의회식 중추원, 바로 중추원 제도가 개편이 됐죠. 중추원을 의회식으로 만들려고 했다. 이거는 어디에서요? 관민공동회에서 예, 마련한 거다. 아니겠죠? 형성평가 1-1번 독립협회는 이권소운동을 펼쳐 미국의 전형도 미국이 아니라 러시아입니다. 그래서 X. 보수파 관료들은 보부상을 중심으로 일 때 황구협회 이용해서 만민공동에 탄압했죠. 맞는 셈입니다. 독립협회 활동으로 오치하는 거, 독립문 세웠고, 중추원 음대식 의회를 개편, 러시아의 전형도 조차이고 저지, 신체의 자유, 언론 출판 집회 자유 요구 맞죠? 근데 유기전 폐지하고 소학교 설치는 조선 정부가 한 거죠. 그렇죠? 2차 가보기역 이후. 그 다음에 3번. 다음 빈칸에 들어가야 맞은 말.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에 다음 4번이고요. 고종은 연호로 광무로 정하고 나라 이름을 대한제국이라고 선포했다. 언제요? 1897년. 대한제국은 1910년에 주권을 잃으면서 사라졌죠. 13년간의 꿈이죠. 대한제국. 독립협회의 창립과 해산에 대한 내용이다. 미주친 기억부터 미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읽어보면요.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어디가 잘못된 부분일까요? 미음이죠. 한국협회가 독립협회 해산령에 반발한 게 아니죠. 만민공동에서 시켰겠죠. 그렇죠? 정부가 시켰어요. 어용단체입니다. 정치 테러를 일삼았어요. 그래서 답은 5번. 미음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엔 대한정부가 개혁을 추진하다 광무개혁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